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따라하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 거고요. 일단 지금 오늘 이 설명드리는 강의 내용은 법원이나 뭐 혹은 상대방의 그 내용 증명에 대응하는 내용보다는 쿠팡에서 받으신 지식재산권 침해 이메일에 대한 소명서 작성할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 이 내용은 실제로 이 쿠팡 지재권 소명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문서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내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매니저를 있었던 그 한국 발명진흥협회랑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여서 어떤 협약을 했던 지재권 관련된 것들, 상표권 관련된 것들, 이런 것 따라서 소명서 작성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 강의 이전의 내용을 반영한 것들이고요. 이 강의 이후에 병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새로운 문서나 강의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 작성 시에 이 결국 내용이 요거거든요. 이 세부적인 설명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셀러분들이 다양하게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셔서 모든 케이스의 지재권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카테고리별로 의류나 그 다음에 뭐 가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위탁이냐 해외 구매 대행이냐 이런 거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상이한 대응 방법에는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건 초보 셀러분들을 위한 것들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뭐 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보다는 이 내용은 순수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쿠팡 지재권 소명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는 이제 타인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뭐 특허나 상표 디자인에 대해 소명할 내용을 작성하는 것들이고요. 그 소명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방법을 물론 제품도 삭제하셔야 될 거고, 쿠팡에서 온 이메일에 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카운터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쿠팡에서 세 번 동안 이제 카운터가 되면 그 다음부터 판매 중지나 계정 중지를 시키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어쨌든 모든 상표나 이런 특허나 디자인이나 뭐 저작권이 아주 똑같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쨌든 소명할 내용을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이메일이 날라오면 이제 그 안에 본 문서가 있죠.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허위 자료를 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다. 근데 가끔 보니까 쿠팡에서 그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계약서. 그러니까 물품을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체로부터 소식 받았다는 계약서 혹은 구매한 영수증 이런 것들을 허위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민사상이나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설명할 게 없다면 설명할 게 없다고 보내셔야지 이 내용을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 판매자 아이디에는 그쵸 쿠팡 처음에 들어가시다 보면 이 쿠팡 윙에 이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고 판매자명은 그쵸
이죠, 이렇게 업체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 가끔 초반에 이 쿠팡 판매자 아이디와 판매자명을 제대로 입력을 하지 못하셔서 반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다만은 똑같은 문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 내용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명 대상, 아까 방금 전에 잘못했네요. 여기 판매자 아이디가 이제 들어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업체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품 정면은 만약에 쿠팡에서 이메일이 이렇게 오거든요. 잘못 오면 이게 그러니까 판매 중지가 됐다라고 되고, 뭐 여기 노출 상품 아이디가 오면 이 노출 상품 아이디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지식재산권 침해, 상표권, 뭐 특허권 혹은 저작권 이런 것들 오고요. 여기에 요즘에는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어느 회사의 상표인지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요 하단 요 부분에 이제 어느 회사 상표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거랑 그 상표의 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판매되기 방법 중에 이거거든요. 이 소명서를 요 기한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가 되게 되고, 카운터가 3회 이상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통 뭐 3월달 이쯤에 돼서 판매 중지가 되거나 계정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중지가 2회 이상 반복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영구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3번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이 세부적인 소명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계산권을 침해하는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큰 카테고리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다라는 거는 그 주식재산권을 그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한 법률 조항으로 등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무효 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를 하셔야 되고, 주관적인 얘기로 내가 먼저 만들었다, 내가 뭐 다 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것들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명확한 근거를 지는. 그 중요한 건 이게 에비던스인데, 이게 확실해야 쿠팡에서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어떤 표의 VS죠. 나와 타인의 차이점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공식 서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증빙이 될 거고, 주로 뭐 보통 이제 선행문헌이나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대리점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이렇게 날라오는 것들은 이제 그런 대리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에서 캡처를 해서 보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 네이버나 쿠팡이나 똑같겠지만, 나는 개인 사업자고 나는 작은 회사지만 상대방 회사, 그 쿠팡이나 네이버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 내부적으로도 이게 검토를 하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특허법이나 상표법이나 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품의 상표명에 사용된 상표는 신고인의 상표와 외관이나 호칭이나 관념이 달라 혼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에 따른 증명 자료로 양 상표의 비교 작성,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발음과 의미가 다름을 설명, 디자인의 차이점입니다. 이 상표에 대한 것만 케이스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제가 한 10개 정도 강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만큼 상표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알아두시면 좋고, 두 번째는
또 알아두셔야 온라인 셀러 사업을 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상표 뭐 침해했다고 연락 오고 걸 때 사람이 모르면 참 답답한 것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렇다고 뭐 건건이 다 변리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거고요. 본 상표는 흔한 창작의 수준으로 독점권을 인정하니까 이건 이제 등록이 안 된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출원 상태로는 잘 안 받아들이긴 하는데 등록적이지 않은 것들은 유사 디자인이 다수 존재하거나 관련 시장에서 보편적 사용을 하거나 기능적 형태임을 뭐 입증하는 것들입니다. 예, 입증이죠. 최근에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양평 한우, 뭐 양평 해장국 이런데 그 양평을 갖고 상표로 등록을 해서 그 지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양평에 붙는 해장국 이런 것들에 뭐 그 물론 양평은 아니지만 제가 특별한 지역을 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뭐 구찌에 대한 케이스지만 당사 상표가 뭐 구만찌다, 뭐 구찌다 이거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상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구찌가 한국에 되게 많은 형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그 중에 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건 뭐 보통 일반적인 반려는 구만찌와 구찌는 이건 유명 상표를 희석해야 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O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디도스 같은 거 일종의 시각적 인상이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안 되는데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상표를 썼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로는 이 소명서 작성으로 제품을 이렇게 뭐죠 대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상대방 지재권 신고에 대해서.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만약에 이런 정도 상품이 아니라면 신고자의 상표 등록하고 당사가 쓴 상호명의 그 VS를 비교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 상표는 상품 분류라고 그래서 상표가 모든 그 품목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 네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상품 분류를 이렇게 35류, 43류 같은 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어느 상품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인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서류는 이제 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보통 보내는데 요거 이제 가끔 그냥 보내시면 반려돼서 오는 경우가 이제 그 신분증에 들어가는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은 무조건 마스킹 하셔야 되고요. 이 마스킹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문서에서 이 이미지 파일로 불러두셔가지고 거기에 그 칸으로 이렇게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셔야 반려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앞에 소명서에 내가 뭐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그 법원의 행정문이나 판결문 같은 것들이나 라이센스인데 이건 솔직히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이메일 이런 판례 정지를 받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다만 하나가 뭐냐면 가끔 국내 위탁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20만 원씩을 청구한다는 그 법무법인의 사례로 보면 국내 위탁한 그 제품 자체가 특허나 뭐 상표나 디자인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표에 대해서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침해하면 계약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 A라는 상품이 있다. 그럼 A라는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을 뭐 파는 위탁자 A, B, C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Z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게 되면 특허권자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A가 다, 이 라지 A가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A라는 회사가 뭐 큰 회사는 모르겠지만 이거 작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하다가 이 사람이 파산해 버렸어요. 그럼 이거 ABC, 스몰 ABC는 물건을 팔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Z가 판매한 것만으로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내 위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 시에 ABC가 이 라지 A죠. 그 원제조사가 책임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원제조사가 계약서를 그렇게 쓰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만약에 사업을 충분히 할 영위가 안 된다면, 스몰 ABC도 분명히 이 본인이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한 지재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복사기잖아요. 그 원래 영문에는 X자로 시작되어 있는, 뭐 요즘에 뭐 스페이스 X 이렇게 있겠지만, X라는 걸로 X가 접두어로 쓰이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왜 제록스 썼냐면 원래 복사기 만든 사람이 미국의 변호사였대요. 그래서 3대째 그 복사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사기라는 게, 미국 변호사라는 게 손으로 토시키고 일일이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그 복사기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래서 복사기를 최초로 개발해서 처음에 로열티를 매출액의 50%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사기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한테 50% 주고는 이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이때 당시에 이 판매, 위탁 판매도 판매에 해당이죠. 뭐 제조에 대한 것들만 아니고, 그래서 복사기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거 있죠. 임대가 있죠. 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임대를 만들어서 이 특허 계약을 회피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너무 그때 당시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 복사기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읽기 힘든 제록스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 결국 그 변호사는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분해서. 그래서 이 라지에 위탁하는 A가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도가 나거나 망해버리면 이 Z가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냐 생길 때, 실제로 실판매한 이 스몰 ABC 위탁 판매자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그리고 요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체크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오게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은 요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소명 제출에 동의합니다. 날짜 적으셔야 되고, 체크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CM112 쿠팡 오고요. 판매 중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명인데. 여기에 이제 2주 뒤에 답장을 꼭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답장 침해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 중에 뭐 IP 셀러 스쿨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서 내용을 보셔도 좋고,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크몽 전자책 구매 및 위탁 업무 하는 쪽에다 내용을 주셔서 뭐 지재권이라는 게 이제 솔직히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쪽을 하시는 변호사나 변리사분도 계시겠지만, 셀러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 지재권 대응을 해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케이스가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새로 바뀌고 또가 그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어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 말로는 일종의 합의금 뭐 그런 걸 받아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조심하셨다고. 특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원재조사가 뭐 대기업이면 뭐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을 마실 때는 꼭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하시는 셀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